자, 3차, 4차, 연립 2차까지 스텝 2 찍어보겠습니다. 자, 빨리 풀어보자. 먼저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짝을 바꿔서 이렇게 곱하면 나옵니다. 열심히 인수분해를 하세요. 하시면 이렇게 나와 마지막에. 자, 어떻게 나오냐? 요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9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0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허근을 갖는 방정식은 얘가 아닙니다. 판별식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 오메가를 읽어요. 그때 오메가가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즉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 오메가 플러스 19가 0이니까 19만 넘기시면 답은 1번입니다. 얘가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구하는 게.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 310번 이거 조립제법 가능합니다. x에 1 넣으시면 가능해요. 자, 열심히 하시고요. 조립제법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허근을 찾고 싶으니까 얘가 아니죠? 여기서 나온 허근입니다. 허근의 합, 두 근의 합은 2a인데 그게 8이니까 따라서 a는 4가 나오고요. 따라서 두 근의 곱은 a제곱 플러스 1인데 이게 17이죠. 조립제법 한 번만 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 다음입니다. 311번. 요거는 좀 중요한데 복 2차식이야. 이해되시죠? 한번 해볼게요. 봐봐. 지금 2차 방정식, 아니 4차 방정식인데 요게 서로 다른 내실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는데 이걸 가진다. 근데 한번 봐봐. 만약에 알파가 근이잖아? 그러면 알파를 넣는 거나 마이너스 알파 넣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식이. 왜냐하면은 4제곱이고 제곱이 되기 때문에 알파를 넣는 거랑 마이너스 알파 넣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알파가 근이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알파가 근이라는 건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도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니까 걔도 근이에요. 그죠? 즉 잠깐 봐봐. x제곱을 t로 치환해봐. 그럼 얘 t제곱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뭔가 근이 나온다면 뭐 k라는 근이 나와. 그러면 t가 x의 제곱이었으니까 x는 뿔마 루트 k 이런 꼴이라 하나가 근이면 마이너스 붙인 것도 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봐봐. 알파가 근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지. 그러면은 알파가 지금 제일 작잖아. 이게 음수일 수밖에 없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마지막 봐봐. 지금 이 순서니까 지금 이 두 개가 양수고요. 이렇게 두 개가 음수여야 돼 무조건.
짝꿍이 있어, 짝꿍이.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일 수밖에 없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델타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얘네가 이제 양수고 얘네가 음수인 거야. 마이너스 차이로. 그 정도 구조인데 한 방에 보이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4개의 근이 뭐 1, 2, 3, 4일 수가 없다니까? 이게 안 돼요, 무조건. 이쪽이 3하고 4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까지 근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논리야. 그래서 먼저 감마와 델타 가지고 양수의 근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아,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것도 근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다 했죠, 이제. 그러면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2라 그랬는데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니까 결국은 2 감마 제곱이 2라서 감마 제곱이 1이고 감마 양수니까 1이야, 감마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뭐야, 숫자 1을 근으로 가지고 있었네? 그럼 대입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방정식에 1 대입해 볼게요. 1 마이너스 전개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 a는 3분의 10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조가 어렵지 알면 쉬워요. 양수에 뭔가 근이 있다면 그거의 페어는 마이너스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근으로. 이해되시죠? 그다음 이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조립제법 하세요. 일단 x에 1 들어가면 됩니다. 하시면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근이 1과 뿔마 루트 k잖아. 그죠? 맞죠? 1과 뿔마 루트 k죠. 그러면 지금 색은 알파, 베타, 감마가 얘네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지금 알파, 베타 중에 실수가 하나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근이 3개인데 1과 뿔마 루트 k 중에 이제 2개를 가져와도 실수가 하나뿐인 거야. 맞죠?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1 숫자가 중요해. 1. 1이 알파일까 베타일까? 그죠? 그러니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그 중에 2개를 꺼내서 알파, 베타 중에 실수가 하나뿐이고, 그 말은 지금 이 근 3개 중에 실수는 1밖에 없잖아. 그죠? 만약에 이거 뿔마 루트 k까지 실수면은 셋 다 모든 근이 실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실수인데, 그러면 알파, 베타 둘 다 실수겠지. 여기서 2개를 가져와도. 그럼 안 되잖아. 실수 하나뿐인데.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1이고 무조건 나머지 하나는 허수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알파가 1일 때를 먼저 풀어보고, 두 번째는 베타가 1일 때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해볼까? 자, 알파가 1이면은 뒤에 관계식이 있어요. 요 식을 풀어보면 돼. 알파가 1이야. 그러면 1은 마이너스 2베타야. 그럼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면서 실수야. 안 되죠? 하나만 실수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얘네 베타가 1이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야. 즉 알파는 뿔마 루트 2 i가 나오죠. 얘는 되네. 허수니까. 다 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베타가 1인 거고 알파는 둘 중에 하나니까 뭐 알파가 루트 2i라고 해. 그럼 감마는 그거의 켤레죠. 마이너스 루트 2i겠지? 어차피 제곱을 한 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베타 제곱에 감마 제곱을 더한 건 1 마이너스 2입니다. 다음 5번이야. 논리가 좀 이해되시나? 어차피 요 실근이 확정적으로 하나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가 허근일 수밖에 없어요. 셋 다 허근이면은 그 중에 어떻게 두 개를 가져와도 둘 다 셋 다 실근이면 그 중에 어떻게 두 개를 가져와도 실수가 무조건 하나일 수가 없어. 두 개겠죠? 둘 다 실근이니까. 그래서 이제 1, 실근은 통틀어 1밖에 없는 거고 그 1이 알파일지 베타일지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313번입니다.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좀 특이한 문제죠. 모든 근이 실수가 돼야 돼. 자연수 K고요. 일단은 보시면 지금 이것도 보기차식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x제곱 먼저 t로 치환해봐. 치환해서 일단 가셔야 돼. 해볼까요? 자, 치환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k 마이너스 10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모든 근이 실수가 되려면은 x값이 4개잖아. x가 지금 4개 있는데 모든 근이 4개죠. 총 4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4개 다 실근이면은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 제곱 지금 x를 제곱한 게 내가 t다 그랬으니까 x가 실수면 실수 제곱하시면 양수죠. t는 그러니까 뭐 0일 수 있지만 하여튼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모든 근이 0 이상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t가 만약에 t가 마이너스 4 이런 게 나왔어. 근이 이러면 안 되지. 얘가 x의 제곱인데 원래 치환할 때 그럼 x는 얼마 2i 나오잖아. 허수가 되니까 안 되고 즉 t에 대한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모든 근이 0 이상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x는 이제 뿔마 루트 t라고 이제 풀었을 때 실수가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인데 이해되시죠? 괜찮죠? 자, 여기서 어떡하냐. 잘 봐. 먼저 뭘 할 수 있냐면은 처음에 일단은 t가 존재해야겠죠? 양수긴 하지만 하여튼 실수잖아. 판별식을 안 쓰면 풀 수가 없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확정입니다. 하여튼 뭐 t가 뭐 0 이상이니 많이 해도 실근이긴 하잖아. 하여튼 그죠? 판별식부터 풀어봅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121이 0 이상이니까 따라서 k는요 4분의 121을 넘지 않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모든 근이 0 이상이길래 떠오른 건데
그러면은 모든 근의 합은 0 이상이겠죠? 다시 모든 근, 그러니까 t가 두 개 있을 거야. 지금 t 값이 두 개 있을 텐데 2차 방정식이니까 둘 다 0보다 크면은 더한 것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9잖아. 그냥 0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풀 게 없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어지는 건데 두 근의 곱도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0 포함 0보다 커야겠죠? k-12 0 이상이다. 마지막 조건 얘입니다. 얘를 풀어주면은 따라서 k가 10 이상이 나와요. 이 정도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2차식에서 모든 근이 실수라는 건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기 때문에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모든 근이 0 이상이다라는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고요. 먼저 판별식 푸시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도 모두 양수가 된다는 거 0 이상이랄까? 0 이상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K는 10부터 30까지이기 때문에 21개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314번입니다. 이 문제 많이 풀어봤죠, 우리?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알파를 넣어봐. 여기까지가 0이잖아. 그죠? 근데 F에다가 알파를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 식이. 하지만 우리 요거 알죠? 알파에 대한 4차식을 2차식을 통해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무슨 말이냐면은 얘로 나눠버려. 그럼 몫은 어차피 뭐 나올 텐데 하여튼 얘가 0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거 아니야. 나머지만 가져가면 돼요. 그죠? 화이팅. 지금 얘가 주어진 식 이걸 나누면 몫이 x제곱에 5x 플러스 5 나오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9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다 양변에 알파를 대입하시면은 이쪽이 f 알파거든. 근데 알파 넣어봐야 얘가 0이라서 싹 다 없어져요. 이쪽에 알파 넣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다 왔죠 이제. f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29 분의 1과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29 분의 1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통분할 때 조금 이제 불편하겠지만 통분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게 일단은 이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바꿀게. 플러스 바꾸고 분자의 마이너스로 플러스 바꾸고 분자의 마이너스로 준 다음에 마이너스로 통째로 묶어버리세요. 즉 이거를 플러스 바꾸고 묶어서 한 번에 마이너스로 빼겠다 이런 말입니다. 즉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9 곱하기 3베타 플러스 29에다가 분자를 지금 3알파 플러스 29랑 3베타 플러스 29를 더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얘는 분모부터 할게요. 분모는 9알파 베타에 플러스 87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29 제곱이죠.
아직 계산하지 맙시다. 분자는 3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58 나오겠네요. 아직 마이너스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 여기. 네, 깔끔하게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서 알파 베타의 합은 여기서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가 4예요. 그러니까 분모부터 9, 4, 36 플러스 87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29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9 플러스 58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이런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계산이 복잡하죠. 봐봐. 먼저 분자가 요게 49니까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49로 합시다. 분모는 지금 얘가 29로 묶여요. 묶이면은 앞에 부분이 87이 29의 3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나와. 29 하나 나오죠. 그럼 이게 580이야. 즉 플러스 36 하니까 616이에요. 한 번에. 그러니까 요거 묶는 거, 요거 스킬이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네, 됐습니다. 요거 이제 7 가지고 약분이 됩니다. 7로. 그럼 마이너스 88분의 7 나와서 마이너스 p분의 q니까 더하시면 95예요. 답이. 이렇게 나머지 정리만 쓰고 나머지 그냥 계산이야. 계산인데 어떻게 하겠지. 더럽지만 하지만 조금의 스킬을 부려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잘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것도 인수분해를 하세요. K 값이 모른다고 K 깔려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조립제법 가능합니다. X는 2를 넣으시면 돼. 했을 때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여기 라고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근 2가 나왔죠. 두 번째, 세 번째 근 여기서 나올 텐데 알파 베타를 합시다.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합시다. 사실 뭐 별로 상관없죠. 하여튼 두 근 나올 텐데 둘 중에 이제 큰 거 작은 거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세팅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케이스 나눠야 돼. 봐봐. 요 세 개의 실근이 있는데 세 개의 실근이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된다. 그럼 즉 무슨 고라스를 만족한다는 거죠? 피타고라스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해볼까요? 만약에 있잖아. 봐봐. 그냥 든 생각인데 알파, 베타 요건 알겠는데 대소관계가 2가 제일 크면 어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알파, 베타가 모두 2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풀어볼까? 잘 보세요. 그러면 빗변이 지금 2라는 거니까 빗변이 즉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4가 될 거예요. 맞죠? 피타고라스니까. 근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요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 위의 식에서 두 근의 합은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고 마이너스 2k죠. 따라서 k 값이 요게 2분의 5가 나와. 그죠? 그랬을 때 요 2차 방정식을 요걸 다시 가져오시면은
K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5가 나오는데 는요. 여기서 판별식 잠깐 써보시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이게 음수가 나오면서 알파 베타라는 실근이 안 나와. 알파 베타는 허근이 나오는데 아쉽지만 삼각형의 세 변은 모두 양수, 즉 실수가 돼야 돼가지고 모순이야. 그러니까 어렵죠, 이 문제 좀. 이제 알파 베타와 2라는 숫자의 대소관계를 케이스 놓고 풀어봐야 됩니다. 잘 이해되시죠? 좋아. 그러면 즉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알파보다 2가 크고 베타가 제일 크구나. 아니면 2가 제일 작고 알파 베타구나. 이런 케이스 두 가지 남았는데 사실 둘 중에 뭘로 가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베타가 빗변인 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냥 알파 제곱 플러스 4가 베타 제곱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베타가 빗변이니까. 그러시면은 알파 제곱을 넘기시면은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합차 공식을 써서 여기 4가 되고요. 근데 두근의 합은 3이잖아. 그죠? 그러면 두근의 차는 공식을 쓰시면은 루트 D죠. 최고치 한계수가 1이기 때문에 루트 9-4K죠. 즉 루트 9-4K가 3분의 4라는 소리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9-4K가 9분의 16이고 그럼 4K가 9분의 65인가요? 그럼 K는 36분의 65가 나오겠네요. 네. 실제로 다시 판별식을 한번 써보시면 9-4K인데 이게 9-9분의 65가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즉 36분의 65로 3번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피타고라스로 먼저 풀 건데 지금 알파 베타와 숫자 2 요놈들의 대소관계를 몰라요. 하지만 내가 알파 베타 사이는 먼저 가정하고 갔으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은 2가 빗변일 때랑 아닐 때로 말하는 거야 그냥. 그죠? 잘 풀어보세요 한번.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다음 자 316번입니다. 요것도 먼저 조립제법을 하세요. 요거는 마이너스 1로 가능합니다.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먼저 x로 묶인다는 거 잘 보시고요. x 플러스 1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 좀 쉬운 게 이렇게 서로 다른 실근 총 3개 나와야 되면은 이미 여기서 0하고 마이너스 1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중근이면 되죠. 그죠? 판별식 쓰는 거야 그냥. 0이면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A는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겠네요. 됐죠? 하지만 이거밖에 없냐? 아니다. 이 방정식이요 0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즉 0과 어떤 다른 근 K가 나와가지고 0이 2개 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잖아 그래도. 그죠? 0을 근으로 가지면 x에 0을 넣었을 때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또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나온다는 거라서 A가 3이네요. 자, 좋습니다. 다 곱하면 답은 10입니다. 이것도 쉽죠? 케이스가 총 3개라 너무 명확합니다. 판별식 요 자체가 중근을 갖거나 앞에서 근을 좀 떼오거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자, 317번인데요. 이건 너무 근과계수 관계에 쓰는 문제라서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끼리의 합 a분의 c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아시죠? 합니다. 먼저 요거랑 요거랑 요걸 세근으로 하니까 더해봐. 바로 할게. 더하면 통분하세요. 알파 베타 감마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주어진 방정식을 보시면은 여기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c고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나와요. 그래서 c분의 a가 나옵니다. 근데 그 c분의 a가 여기서는 이제 세근의 합은 2죠. 2.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a는 2c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먼저 알파 베타 감마 가지고 좀 쓰고 가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b고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마이너스 c인 거잖아. 요거 하나 알아놓으시고 근데 여기서의 3차 방정식은 세근의 합과 둘씩 곱한 거의 합과 세근의 곱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쓰면 돼. 그죠? 먼저 합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둘씩 곱한 거의 합을 할까요? 둘 곱 합 해보시면은 알파 베타 제곱 감마 분의 1 지금 둘씩 곱하고 있는 겁니다. 베타 감마 제곱 알파 분의 1 그 다음에 감마 알파 제곱 베타 분의 1이죠. 이것도 통분을 하기 전에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다 공통으로 나오지 않나요?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들어있죠.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c니까 이걸 마이너스 c를 밖으로 빼준 다음에 베타 남고요. 마이너스 c 감마 분의 1 마이너스 c 알파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c분의 1을 밖으로 빼면은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이고요. 이제 통분해 줍니다.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들어오시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c분의 1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c였고요. 둘씩 곱한 거의 합은 b였어요. 그래서 c제곱 b분의 c제곱 분의 b가 여기서 둘씩 곱한 거의 합은 3이죠? 3이구나. 따라서 b는 3c제곱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마지막입니다. 곱. 세근을 모두 곱하시면은 알파 베타 감마 두 번씩 나와가지고 얘입니다. 세근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c니까 요거 c제곱 분의 1이고요.
여기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인 거 아시죠? 아니 그냥 1이죠. 1. 요게 1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C제곱이 1이고, 그러면 B는 3이고 A는 C가 뿔마 1인 거니까 뿔마 2가 나와요. 됐습니다. 제곱하시면 다 더하면 4, 9, 1 해서 14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계수 천천히 한번 다 써보세요.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니까. 화이팅! 네, 가볼까요? 자, 또 마찬가지인데 3차 방정식의 한 실근을 알파, 실근이 있나봐, 그죠? 한 허근을 베타라고 하면은 요게 성립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봐봐. 알파가 실근이죠. 그러면 여기서 실근을 제곱했으니까 이거 양수야. 0 이상. 그죠? 근데 그러면은 요게 이 베타 제곱한 게 요게 음수가 나와야 되죠. 0 이하. 그럼 여기서 뭐야? 베타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거죠. 음의 실수. 자꾸 0은 생각하지 맙시다. 0은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게 알파 제곱이 0이면 베타 제곱도 0일 수밖에 없어서, 그럼 허근이 아니야. 그러니까 허근이라 그랬으니까 0은 빼고 생각합시다. 그냥 즉 베타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거니까 베타는 순허수예요. 여기서 야, 이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죠? 알파가 실근이니까 제곱하면 양수일 텐데, 그럼 밸런스 맞춰서 0이 나와야 되니까 더하면 베타 제곱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순허수구나. 순허수구나. 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 건데, 봐봐. F라는 3차식이 있는데 최고치 함계수가 2인 알파를 넣어도 2, 베타를 넣어도 2, 베타 바를 넣어도 2. 무슨 말이야? 즉 알파랑 베타랑 베타 바는 fx가 2가 되는 이런 방정식의 근인 거죠. 바로 갈게요. 이제 요거 2 넘기시고, 즉 박스 친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바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쓰세요.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바인데, 여기서 최고치 함계수가 2라 그랬으니까 2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알파, 베타, 베타 바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줬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여기 하나의 근이 알파고 하나의 근이 베타면 자동적으로 베타 바까지 근인 거죠. 켤레 성립하니까. 그죠? 즉 다시 써주면 요게 2배 x 3승 ax 제곱 bx 4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fx라는 식은 넘겨주시면 2x 3승 2ax 제곱 2bx 플러스 1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개까지 한번 싹 한 거야. 좋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한번 계산을 할 건데, 갑니다. 베타가 순호수라고 했죠. 그럼 나는 이걸 KI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따라서 지금 알파 제곱 플러스 2베타 제곱이 0이라 그랬으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일단 마이너스 k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k 제곱이 0이야. 즉 k 제곱이 2분의 알파가 되니까 2분의 알파 제곱이죠. 이렇게 k와 알파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fx 보이세요? 여기서 요거 세 근이 여기서의 세 근이 알파 베타 베타 바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지, 그죠? 다시 알파 베타 베타 바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여기 있죠. 여기서 저기서의 세 근의 곱을 바로 씁니다. 세 근의 곱 베타와 알파와 베타 바를 다 곱하면 원래 식에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겠죠? 근거계수. 즉 다 곱해버리면 뭐냐? 봐봐. 알파 베타가 ki였죠. ki 베타 바는 마이너스 ki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4라는 거잖아. 그죠? 이거 계산하시면은 i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k제곱 알파야. k제곱 알파 이게 마이너스 4라는 건데 k제곱이 2분의 알파 제곱이었으니까 2분의 알파 3승이 마이너스 4라는 겁니다. 넘기시면 알파 3승이 마이너스 8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즉 k제곱은 대입하시면 2가 나오고요. k는 뿔마 루트 2였다. 즉 베타는 뭐 루트 2i라고 잡으면 베타 바는 그거의 켤레니까 마이너스 루트 2i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알파랑 베타 바를 다 더해.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게 원래 주어진 이 3차 방정식에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a라는 거죠. 세 근의 합은 근과계수입니다. 그래서 a가 2가 나오고요. 둘씩 곱한 거에 합을 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2i랑 플러스 2 루트 2i랑 그 다음에 베타랑 베타 바를 곱한 것만 남았으니까 2가 되죠. 지워지면서 그냥 2가 나오는데 둘씩 곱한 거의 합은 원래 식에서 보시면은 b네요. 그러니까 b도 2가 나온다. 싹 다 곱해봐. 마지막 다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보시면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다 했습니다. 드디어 a가 2고 b가 2니까 가져와. 그 다음 fx의 식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결론 내린 겁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먼저 베타가 순허수라는 조건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거는 2차 방정식 할 때 많이 풀었죠? 두 번째, 근을 가지고 fx 한 번에 쓰는 방법. 그 다음부터 이제 근과계수를 쫙 써가지고 여기서 잠깐 a와 b를 구한 다음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따라서 답은 f1과 a 플러스 b를 더하는 거니까 f1은 대입하시면 20이 나오네요. a 플러스 b는 4니까 답은 24입니다. 이 정도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오메가 문제죠. 오메가 해볼까? 바로 하는 거야 이런 거는. fn이 지금 오메가 2n승분의 1 플러스 오메가 n승인데 조금 해봐야 돼 이런 거는. n이 1이야. 그러면은 요거 지금 오메가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인데, 그럼 잠깐 이거 성질 기억하시나요? 요거 x 3승이 1 되니까 넘기시면 요런 말이잖아. 인수분해 해. 여기야. 근데 내 이쪽은 관심이 없어. 허근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의 두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야. 맞죠? 그러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근과계수 때문에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3승은 애초에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무조건 1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알아놓을게.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가 똑같다. 여기까지 했죠? 기억하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n에 1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쉬운 게, 잠 봐봐. 1 플러스 오메가가 얼마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 넘겨, 그 다음에 오메가 바를 넘기면 요게 마이너스 오메가 바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요거 오메가 사이에 그 성질을 진짜 잘 쓰면은 금방금방 풉니다. 자유자재로 바꿔보세요 한번. 그 다음 n이 2야. 그러면 오메가 4승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죠. 근데 요거는 오메가 4승은 오메가 3승까지가 1이니까 그냥 오메가랑 같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뭐냐? 잠깐 볼래 여기? 봐봐. 여기서 오메가가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잖아. 요것도 중요한 성질입니다. 근이니까.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만 넘기면은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요. 이것도 마이너스 1이네요. 자, n이 3일 때 너무 쉽죠? 오메가 6승분의 1 플러스 오메가 3승이니까 다 1이죠. 이거 1, 1. 그래서 2가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끊고 오메가는 주기가 3이기 때문에 n4부터 반복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n에다가 1, 2, 3 넣었을 때까지의 합은 늘 0이야. 그 다음에 4, 5, 6도 더하시면 0일 거야. 따라서 1부터 25까지 가는 거는 (25) 어차피 3개씩 끊어서 갈 건데 결국엔 24까지는 합해봐야 0이 돼요. 마지막 얘만 남는데 얘는 다시 F1과 동일할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딱 3번까지만 넣어보고 끝내면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조립제법 하세요. 조립제법 하시면은 요게 마이너스 1과 4 가지고 가능하거든. 화이팅. 해보시면 여기까지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뒤에 남는 2차 방정식이 얘야. 이렇게. 그럼 이거 제끼고 여기서의 근이 알파, 한 허근이 알파고 알파 바도 근이겠지. 이거 위에 있는 식과 똑같죠? 똑같진 않구나. 마이너스인데 봐봐. 그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알파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게 0이잖아 지금.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다가
앞에 x 플러스 1을 곱해버려. 똑같이 0에다가도 x 플러스 1을 곱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식 왼쪽이 어떻게 바뀌어요? 인수분해 공식이 요게 원래 요거였죠. x 3승 플러스 1이죠. 오른쪽 식은 항상 0이니까. 즉 1 넘기면 3승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한 근이 알파랑 알파 빠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즉 알파 3승 했을 때 마이너스 1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즉 얘는 알파 3승한 걸 다시 제곱을 하시면은 알파 6승 1입니다. 즉 주기가 6이에요. 3승 했을 때는 마이너스 1 되니까 똑같이 돌아오진 않잖아. 부호가 바뀌잖아. 근데 6승 하면 똑같아지죠? 1이니까. 좋습니다. 즉 얘네들 6의 배수만큼은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2022가 6의 배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알파의 4승, 알파의 3승, 알파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뭐냐? 얘는 알파의 4승은요. 알파랑 알파 3승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알파 3승은 마이너스 1인 거 알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은 그냥 씁니다, 일단. 자, 여기서 뭐냐? 이제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할 수 있잖아. 근이니까.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까지가 0인 건데, 그럼 이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1만 넘겨주면은 요렇게가 마이너스 1인 거 아시겠죠, 이제? 요렇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것도 뭐 먼저 조립제법 하고 인수분해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게 어렵죠. 여기다가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주는 생각. 요건 한번 보여준 거지 사실 많이 풀면 이제 요거는 3승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근을 알려주는 방정식인 게 보여요. 그냥 많이 풀면. 그 다음 이제 주기성 파악해서 6승까지는 어차피 6승을 곱해봐야 어차피 똑같이 1이니까 주기성 파악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고치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식을 뺀 다음에 잠깐 알파를 대입해서 여기서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마지막에. 은근히 할 게 많네. 그죠?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빨리 할게요. 3승 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다 고칠 수 있잖아. 요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고요. 분의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이거의 n승을 말하는 거네. 일단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따라서 분모가 그냥 마이너스 1이네. 그죠? 분자가 잘 봐. 지금 분자가 내림차순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2인데, 요거 마이너스 1은 분자에 주면은 이렇게 되죠. 2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 전체 n승이죠. 여기서 잠깐 지금 x에 3승 했을 때 마이너스 1 된다 그랬기 때문에 넘겨. 원래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인수분해 여기까지. 왼쪽은 실근이니까 버리시고 여기서의 근이 오메가인 겁니다. 즉
오메가를 대입하시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까지가 0인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잠깐 봐봐. 이 식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 얘는 뭐냐면 오메가 제곱이 두 개 있잖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1 라고 바꿀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중간에 얘가 0이야. 그죠? 얘 때문에. 아, 신기하죠? 즉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의 전체 n승이 된다는 거고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다시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넘겨주면은 오메가야. 즉 얘가 오메가의 n승입니다. 깔끔하죠? 됐다. 자, 따라서 오메가의 n승이 양의 실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가볼 건데, 먼저 오메가 3승 했을 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양수가 아니죠. 얘를 한 번 더 제곱했을 때 6승이 드디어 1인 거 방금 전 문제에서도 나왔죠. 끝났어. 따라서 주기가 6이니까 6의 배수가 답이야. 그냥 40까지니까 6개죠. 6, 6에 36. 그러니까 진짜 식 변형을 잘하면은 쉽게 풀어요, 이런 문제. 이해되시죠? 네. 뭐 할 거 없는데 딱히 뭐 식 변형만 하고 주기성을 파악하고, 사실 많이 풀었을 때 이런 과정을 스킵해도 됩니다. 바로 그냥 이 특징을 외우고 있으면 돼. 3승 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특징을 알고 있으면은 진짜 빠르겠죠? 주기성도 이걸 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원래 시험 직전 가시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굉장히 빨리 푸는 문제야. 알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너무 쉽다, 그죠? 3승 했을 때 1 되니까 오메가가 하나의 근이잖아, 일단. 그럼 오메가 3승 1인 거죠? 근데 항상 켤레도 근이잖아. 오메가 바를 3승해도 1인 거는 당연한 겁니다. 맞고요. 니은 볼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니은 지금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죠. 근데 이거 기억나나?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아요. 이거 3승 했을 때 1 되는 거 외우세요, 제발. 성질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 제곱하면 오메가 바고, 반대로 오메가 바라는 놈도 제곱하시면은 그거의 켤레니까 오메가가 되겠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오메가를 오메가 바 제곱으로 바꾸시고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바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 알려주는 문제라 맞습니다. 그냥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좋습니다. 디귿만 풀면 되겠네. 디귿은 뭐예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자, 또 한번 인수분 해볼까요? 여기서 1 넘기시고 인수분해 바로 하시고요. 이쪽 버리고 얘가 오메가죠. 따라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대입한 겁니다. 즉 오메가 제곱만 남기면은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즉 얘가 오메가 제곱이고요. 제곱해서 n승하니까 오메가 2n승이야. 여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근거계수 관계 아시죠? 이거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즉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전체 n승한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건 다 식 변형이야. 요거는 마이너스 1을 n승하고 오메가를 2n승한 거랑 똑같죠? 약분하시고 따라서 마이너스 1의 n승이 1이 되는 걸 찾고 있기 때문에 n은 짝수죠. 답이 100까지니까 50개 있습니다. 변형이야. 다 변형하시면 쉽게 풀려요. 오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연립이차 방정식부터는 좀 끊었다 할게요 이제.